둘,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자, 우리 시크릿 2차 들어가죠. 가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네, 어수선한 쉬는 시간 좀 정리하고 우리 29번부터 가지요. 시크릿 2차입니다. 2차. 배치에 관련된 문제인데 선생님이 중복조합에 관련된 주제들을 상당히 좀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사실은 회차마다 중복조합의 주제가 다 달랐어. 다 달랐어. 아마 초반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당연히 부정방정식 형태, 아마 지난 시간에는 지수방정식을 통한 지수 형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29번 같은 경우도 역시 배치 문제라서 이것도 거리두기 배치 형식하고 좀 비슷해요. 조금 달라진 형태가 있고,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일지 아니면 중복조합일지 다른 것일지 좀 보셔야 되겠지. 자, 문제 볼게요. 과연 내가 말한 게 중복조합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자, 문제 가볼게요. 사랑이는 2주 동안 매일 도보 또는 버스 중에서 하루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이동하는 배낭여행의 계획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우고자 한다. 와, 이 배낭여행도 못 가잖아 이제. 선생님 20대 때 제일 후회되는 게 너무 공부만 했다는 거. 아무도 안 믿겠지만. 그래서 배낭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꿈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 같아. 그때도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생활고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게 경제만이겠니? 학점, 공부,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들.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선생님은 우리 때는 대학을 보통 3년 만에 복학을 많이 했거든. 군대가 2년 2개월 이래가지고 2년 만에 복학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교를 남자들은 복학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나는 2년 만에 복학을 했어. 군대를 2월 1일 날 가가지고요. 4월 3일이 선생님 제대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 학교를 안 다니면 복학을 해버렸어. 11개월을 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복학을 해버렸습니다. 남들보다 1년 일찍 졸업을 한 거지. 다른 우리 동기들보다 1년 일찍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개월 쉬면서 배낭여행을 좀 가볼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또 요즘에 많이 드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행 자체도 좀 힘들죠. 여행 자체도 힘들고. 만약에 너희들이 대학을 간 이후에 조금 자유로워진다면 그때만 볼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거. 20대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 이런 거 같아. 배낭여행,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연애. 그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을 건데 이게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왜냐? 보통 이제 대학교 가면, 요즘에 남자 배우의 대세는 누굴까요? 박서준? 아닌가요? 보검이? 그런 사람이 대학교에 있을 거라면 기대는 하지 마. 주위를 둘러봐. 얘들이 대학 가는 거야. 선배들이 있지 않을까요? 얘들이 선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의 기대를 버린다면 좀 쉬울 수 있고요. 하지만 기대감을 많이 갖는다면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유로워진다면 다양한 경험을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사람으로든 많이 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이제서야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때 내가 배낭을 메고 현실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는 도전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마다 이런 걸 넣는 이유가 여행 이야기를 넣고 배낭여행 얘기를 좀 많이 넣는데 그런 아쉬움이지 않나. 지금도 늦지 않잖아요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처자식을 버리고 배낭 메고 가면 요거 조금 문제죠. 요건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책임이 덜할 수 있을 때, 자유로울 때 학점의 노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하죠.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대학교 가서 학점 제대로 먹고 취업을 못했다 이런 글이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취업은 힘들어. 그게 현실이야. 앞으로 취업은 어떻게 해도 힘들다고. 학점이 좋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될 것이냐? 글쎄 무슨 물음표예요. 학점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난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우선은 대학을 가고 내일 당장 배낭여행 가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자유로운 너희들의 20대를 좀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도 없고 다시 어느 정도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시절이 와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희들 20대 때 좀 잘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가질 수 없는 20대니까. 부럽습니다. 자, 가볼게요. 29번.
어쨌든 배낭여행을 갔어. 2주야. 2주 중 도보는 6일이고 버스는 8일을 이용할 건데 그냥 나 조건 좀 평범하죠. 버스를 3일 이상 연속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접이라는 단어, 연속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는 나머지를 배치하고 끼워넣는 형식으로 출제를 많이 했었고 풀이를 많이 했었다라는 기억이 나야 돼. 아,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도보가 몇 번이라고 그러니? 도보를 6일을 하겠다고 그랬어. 도도. 그렇다면 얘는 배치로서의 의미는 없는 거야? 그냥 한 가지죠. 그렇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서로 다른 7개의 빈 공간. 저기에 버스 여행을 끼워 넣으면 되는데 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일 이상 연속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최대 며칠까지 붙일 수 있냐면 2번까지는 붙일 수 있는 거야. 내 말 맞죠? 버스는 그러면 다시 도보는 6번이니까 버스는 이게 몇 번이냐? 8번이 돼야 되는 거죠. 14일이라고 그랬지 아까 2주. 그러니까 8번의 버스 여행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첫 번째는 이렇게 할까? 우선은 버스 여행을 이틀 연속으로 4번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둘 가겠다. 그러면 4칸이 필요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갑시다. 서로 다른 7개의 자리에서 버스가 들어갈 4개를 고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7개에서 버스가 들어갈 4개를 고르겠다. 얘는 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끝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 신경을 써야죠. 버스를 둘, 하루하루로 끊었을 때는 좀 문제가 되죠. 조합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서로 다른 몇 개를 7개 중에서 5군데를 고른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널 고르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루만 갈 건지 한 번만 갈 건지 언제 2번을 연속할 건지를 배치해야 되니까 아 이건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고 중복조합이 아니구나. 됐지? 평범하네? 그죠? 평범해. 그럼 세 번째 버스 잘 써. 세 번째 버스 둘 하나 그러면 총 6개가 필요하니까 7 시 얼마? 6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맞냐? 잠깐만. 넷. 여긴 5. 하나, 둘, 셋, 넷, 5, 6 맞지? 그런 상태니까 얘를 배치하면 6팩, 2팩, 4팩 잘 썼나요? 이런 방식일 것이다. 라는 얘기야. 빈칸이 지금처럼. 그 다음에 하나 더. 봐봐. 또 있나요? 버스 둘 하나 둘 하나 끝났나? 더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7시 6이니까 둘. 만약에 하나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아, 그러면 얘까지는 가능하네. 맞죠? 그 다음은 될 리가 없겠고. 얘는 가능하다. 7칸이 있으니까 얘를 배치만 하면 되는 거지? 맞죠? 야,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7팩, 6팩. 계산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계산을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29번 좀 평범하다. 9평보다도 평범해 보일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어. 29번이었고요. 28번 항상 그렇듯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 도형. 중심이 5구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과. 자, 그대로 그릴까요? 하나, 6, 반원. 아주 어렵진 않을 거야. 여기 뭐? A. 여기 B. 너의 중점이 5야. 그 다음에 AB를 2대1 동그라미. 2대1로 내분하니까 결국에는 전체가 6이었고요. 얘는 지름이 4인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지름이 4인 형태로 또 반원을 그릴 거야. 그래서 너의 중심을 이번엔 O'이라고 할게. 길이든 뭐든 다 이제 찾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랬다. 자, 이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문제는 세 번째 줄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죠. AB 위에 점 P가 동점이다. AB 위에 점 P가 동점이다. 이렇게 잡혔고 그 P를 어디로 연결해? B를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너가 뭐? 이렇게 세타로 잡혔어. 야,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으니까 보조선을 책에는 있든 없든지 간에 이쪽으로 잡으면 여기는 그냥 2세타지. 맞죠? 그러니까 기본 작도는 필요할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세타라고 잡을게. 근데 잠깐만요. 반원이 있다. OAB 위에 점 P와 거기를 세타라고 아까 표현한 거 그림 찾은 거고요. 그냥 그 밑에 줄 BC 위에 점 Q가 있는데 평행이 돼. OP와 BQ 평행 동그라미. OP와 BQ가 평행이 되게 이렇게 쭉
평행. 이렇게 준 거죠. 맞지? 야, 그러면 이걸 찾기 잘했네. 네가 2세타니까 얘가 2세타라서 여기도 뭐야? 그냥 세타여야 돼. 그림엔 없지만. 아, 이렇게 찾을 수 있네? 너가 Q야. 평행을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야, 그렇다면 나도 원인데 나도 작도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연장선을 그릴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쪽 각이 얼마니? 여기? 쓸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가 2세타니까 저쪽이 4세타일 거 아니야? 이게 중심각이니까. 됐죠? 여기다 쓰지 말고 또 여기. 됐지? 그렇게 다 찾았다. 정보는 이 정도면 우선 괜찮은 것 같다. 평행이란 조건을 활용했어. 어쨌든 세타가 여섯 번째 줄에 표현이 돼 있고요. 지금처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필요하대. T세타. 자, 어디냐면 지금 여기 봐요. 이 자리가 T세타다. 노가 T세타. 그럼 두 번째, 요 전체가 S세타.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 어떤 게 마찬가지냐면 공통인 영역인 여기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너의 영역을 공통 영역으로 잡고 이걸 S라고 해서 T세타에다가 S 더한 거, S세타에다가 S 더한 거를 빼기로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선생님이 어쨌든 계속 반복시키고 있네요. 됐지? 그리고 좀 하나 당부드릴 것은 이게 이제 기존 기출을 가지고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한 거긴 하지만 이번 구평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었지. 분명히 공통 영역이 필요했지만 무조건 빼지는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평이 그런 당황함이 좀 있었으니까 빼는 것만 물어보진 않을 것이다. 더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그럼 어떻게 영역을 쪼갤 것이냐. 이것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말을 더듬니. T세타 플러스 S 찾고 그 다음에 S세타 플러스 S를 찾으면 된다. 그죠? 그럼 T세타 플러스 S를 구할게요. 노란색으로 갑시다. T세타 플러스 S라면 사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두 영역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얘의 표현을 좀 적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넓게 그려져 있는 형태긴 하지만 이거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지금처럼 쪼개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2세타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는 거죠. 맞지? 그걸 활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러면 여기가 2세타고 얘가 세타니까 삼각비를 활용해서 요 이등변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고 이제 바로 갈까요? 얘는 2분의 1 하고 아까 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죠? 지름이 6이니? 반지름이 그럼 3인 거니? 그죠? 그럼 2분의 1에 3의 제곱 곱하기 r제곱 세타니까 2세타 그다음 더하기 들어가야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가 3이었으니까 이 자리가 6 코사인 그냥 세타로 가는 거고요. 여기가 그냥 3 사인 세타인 거죠. 맞지? 그러니까 9죠. 9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가요? 맞습니까? 여기가 3이고 반지름 3이라고 그랬죠 지금. 3 사인 여기가 6 사인 아니 6 코사인 되니까 18 사인 코사인을 반으로 나눌 거니까 9 사인 코사인 맞아요? 아니야? 대답이 없어. 맞아? 아니야? 그렇게 시끄럽더니 이렇게 조용해 또. 맞니? 대답을 하고 맞으면 넘어갈게요. 됐죠? 그 다음에 S세타. 난 니들이 조용하면 좀 불안해서 갑자기 조용해지잖아? 대부분 내가 뭘 틀렸을 때 조용하거든요. 내가 틀렸으면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면 되는데 뭔가 입을 꽉 다물어. 그래서 지금 불안해서 뭐 틀렸나? 갑자기 줄어들어서. 괜찮죠? 데시벨이 갑자기 없어질 때 좀 불안해가지고요. 네, 가볼게. S세타 S 뭐 해야 되냐 이제 요거 저기도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하나 S세타에다가 S를 더할 거니까 얘가 지금 요 그림 상황에서 너가 중심인데 야, 그림 잘 그려. 이렇게 연결된 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끊으라고 부채꼴하고. 근데 내가 여기 4세타라고 이미 알려줬죠? 그럼 같은 얘기를 하면 되겠네. 요 자리가 얼마니까 요 자리가 2세타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죠? 정리하면 2분의 1에 근데 너는 반지름이 4가 아니라 얘가 2겠죠? 전체 3분의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가 4일 거고 반지름이 2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2분의 1에 2의 제곱 곱하기 몇 세타? 4세타 맞아? 됐지? 일단 플러스 아까랑 똑같이 할게요. 그럼 여기가 4 코사인 2세타일 거고 여기가 2 사인 세타일 거니까 곱해주면 4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맞나요? 그죠? 이런 상태다. 근데 뭐하라고 빼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개를 뺄 건데 여기서 또 잠깐 빼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세타로 나눴잖아. 굳이 이렇게 가지 말고 근사 계산이 통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근사로 가면 어쨌든 너는 세타하고 너 지워지니까 이게 9세타랑 똑같은 거고 얘도 9 결국엔 세타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18세타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죠? 얘도 의미가 없고 너도 지워져 2, 4, 8 그럼 8세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플러스 여기 봐 너가 의미가 없으면 너 8세타인가요? 그러니까 18세타 16세타 그러니까 빼면 2세타 답이 그냥 2가 돼야 되겠네 2.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서 또 싱겁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즘 문제 특징은 어쨌든 근사계산으로 돌려가면 계산은 쉬워져. 근데 이제 작도가 어렵게 등장을 했으니까 무조건 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너를 공통 영역으로 잡아야 하는지,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게 그 영역에 포함되니까 그런 거라고요. 아마 잘못하면 뒤통수 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빼 이런 상황보다는요, 어떻게 조각을 나눌 거냐 이런 상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알았죠? 이렇게. 어쨌든 우리 평가원은 통수의 제왕이기 때문에 27번 문제 가볼게요. 평가원을 뭐 욕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굉장히 리스펙해. 평가원의 어떤 출제 구조나 최근 몇 년 동안의 문제를 보면서 좀 실망해서 그렇지, 뭐 전체적으로 나의 실망감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이번 수능에 꼭 오기를 지금 기대하거든요. 그리고 몇 개의 문제들을 보면 리스펙 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어디 잘못됐어? 아니야? 이러길래 또 긴장했습니다. 알겠어요. 넘어갈게. 딴소리 하지 말고 수업해. 이런 거였지. 27번 문제 가보자. 자, 그림과 같이 4분원의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에서 요거 쉽게 풀 수 있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도로망을 따라 A지점을 출발해서 B지점 사이에 7개의 교차점을 지나면서 B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최단. 요거 수능특강 변형 문제인데. 수능특강 변형. 수능특강이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가 변형된 거다. 이렇게. 똑같은 걸 냈을 리는 없지, 내가. 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가요? 둘, 넷, 여섯. 하나, 둘, 셋, 맞지? 근데 여기에 4분원이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채꼴 4분원, 이렇게 부채꼴이니까 얘네 둘의 길이는 똑같은 거라서 이 길을 택하든 이 길을 택하든 같은 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맞지? 그리고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어쨌든 너희들의 길이는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근데 뭐라고 제약 조건을 걸었냐면 7개의 교차점을 지난다. 근데 교차점이 뭐라고 돼 있냐면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니까 얘는 교차점이라고 말해야 되는 걸까요? 교차점을 지나는 거니까 출발점하고 끝나는 점을 빼는 게 낫겠지. 이거를 잘 독해야 될 것 같아. 아마 수능 문제라면 조금 더 세밀하게 써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봐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지는 거잖아. 교차점을 8개 지나고 간 거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문제 끝났다. 결국엔 주어진 문제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서 함정이 없다.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오른쪽 한 칸이나 위쪽 한 칸이나 너나 얘인데 너나 얘라고 해서 얘를 구분할 필요 없어요. 너의 선택을 잡았다는 얘기는 한 길에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니까 종류로는 세 종류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럼 얘가 몇 번 필요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원래 필요했는데 얘의 개수를 조절해야 되겠죠. 기준은 너지. 도대체 너를 몇 번 지나갈래? 이거죠? 너를 몇 번? 벌써 힌트 드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 한 번이야. 얘 한 번이라고. 쭉 직진하고 탁 타고 들어가야 되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얘 한 번, 너는 그럼 몇 번? 하나, 둘, 셋, 넷. 결국엔 넌 5번이라고. 얘는 몇 번? 얘가 한 번 빠지니까 2번. 그러니까 얘가 한 번 선택되면 얘들의 기존 숫자에서 하나씩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2개. 그러니까 전체 몇 개라고 봐야 돼? 이거 조심. 이렇게 해서 4가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3종류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을 보여야 되겠죠. 8. 이렇게 보고 5팩, 2팩인데 자, 이렇게 택했다는 얘기는 한 길을 너를 택하겠다는 얘기니까 너이거나 너는 다르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8팩토리얼을 5팩토리얼로 나눈다. 8, 7, 6, 답이 이렇게. 자, 역시 이건 딱 교과서 수준의 해석이죠. 교과서에서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왜 최단 길잡이를 흡수했느냐. 바로 이런 의미였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갈 수 있는 글의 종류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배치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맞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추론할 수 있죠. 역시 오늘 문제도 뒷부분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 문제가. 그렇죠? 27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요. 26번을 또 이것도 봐봐라. 26번 오늘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 26번 풀 수 있을 것 같아. 26번 볼까요? 자, 오늘 시크릿 모의고사가 평소보다 좀 가볍다. 26번. 자, 우선 그 2가지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 딱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건데 작도의 방식에서 하나의 이야기는 요거야. 우리가 보통 원이 있을 때 2가지 표현 쓴 거예요. 이런 경우가 나오고, 너무 당연하고,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기본 작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내가 뻔하다고 그랬지. 너는 중심이다. 중심부터 너까지 무슨 즉?
수직이고 너의 지름의 길이는 이 점으로부터 너까지의 실제 거리와 똑같다. 그냥 딱 여기까지만 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지금처럼 끊고 지나가는 걸 보통 우리가 할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런 할선은 이제 호와 현을 하나씩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무 표현이 없더라도 내가 원은 무조건 중심 반지름이라고 그랬잖아. 아, 중심 잡고요. 얘를 연결하고 얘를 연결하면 무슨 등변? 이등변이 나오고 세상에 이등변이 나오면 아무 소리도 말고 수선에 발려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된다. 당연한 소리 하시고 계셔. 그지? 그리고 얘랑 연합해서 그려진 세 번째 그림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우리에게는 상식. 뿅. 이제 우리한테 상식이야. 저 작도까지만 물어봤지 그동안. 근데 그놈의 내가 6평 20번 문제 때문에 트라우마가 걸릴 것 같아. 할선을 써야 되느냐 마느냐 하여튼 출제자를 만나고 싶은 거야. 할선 써야 되니? 이거. 할선을 썼더니 너무 쉬운데 할선을 쓰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출제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 왜 냈어? 이러고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할선을 썼을 때는 너무 좀 편하게 나가서 그냥 우선 담고 갑시다. 할선까지는. 응? 그래서 할선 정리까지는 자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봐야 돼. 할선부터가 아니라 안 되면 활선을 쓰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할선 정리가 뭐죠? 이렇게 뭐 방역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야. 본질적으로 얘가 사각형의 내접 조건을 뒤집어서 닮았다. 그걸 쓰는 거라서 만약에 막히면 닮음을 찾으셔야 되겠고. 알았어?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다. 그러니까 너 대 너가 너 대 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리딩을 하면. 근데 접선 할선 정리는 어떻게 돼? 너를 x라고 놓고 널 a라고 놓고 요 전체를 만약에 b라고 하면 이제 x제곱이 ab다. 왜냐하면 이쪽에 끊어진 점을 얘 혼자 먹어버렸으니까 너가 여기서 두 개 곱해지는 형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접목해서 뭔가 작도하면 되는 거라고. 됐죠? 할선은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할선은. 어쨌든 중학과정 내용들에 대한 작도가 아주 깊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까지도 그냥 받아들였다. 알았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나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랑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선생님이 설명을 좀 했었어요. 나중에 나오면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26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어 달라라는 또 친절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여기. 짠, 그래요. 야, 오늘 되게 추워서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되게 덥다. 덥니, 여기 지금? 에어컨을 좀 틀까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이렇게 살짝 눌러줄래? 25도 정도면 될 것 같고, 좀 추우면 얘기하시고요. 25도, 몇 도로 되어 있냐? 26도? 25도로 합시다. 고마워. 네. 아, 나만 더운 게 아니었구나. 역시 사람은 의사소통을 해야 돼. 그래야 하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중심이 오고 반지름의 길이가 2n. 동그라미 치세요. 반지름. 원위에 a에서 접 동그라미. l 위에 pa 우선 동그라미. p를 너무 고맙습니다. 직접 줬어요. 그랬을 때 p를 지나고 두 원에서 만나는 직선을 그을 때 p에서 가까운 순으로 bc. 이걸 지금 이름 얘기하는 거니까 넘어갈게. 중심 O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 동그라미. 그냥 그림 얘기야. O의 이치 길이 동그라미. 정보를 너무 많이 줬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다. 너무 많이 줘서 어렵지 않다. 여기 접선. 너 이렇게 이제 그려진 상태고요. 여기 이제 P고, 이 자리가 이제 A고요. 여기가 이제 B고, 선생님이 여기 C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이미 얘가 지금 중심을 잡아줬어요. 그럼 너는 무슨 즉 수직이다. 너 무슨 즉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 그래서 너를 H라고 하겠고, 얘들의 길이를 생유 다 줬어. 얘가 너도 주고 얘도 줬어. 할선을 쓸 수밖에 없겠네. 유혹이지. 이 할선을 쓸 수밖에 없겠네. 이미. 어쨌든 이 n-이다 이렇게 잡아놨고요. 근데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B, P, B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할선이지 지금. 그지? 딱 봐도 할선이야. 어쨌든 이렇게. 그럼 우선 해석을 좀 하고 가야 되겠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야, 할선을 쓰더라도 이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목표가 명확하지. 그러니까 보조선 하나로 치고 들어간다. 내가 말은 길게 했지만 문제는 쉽다고. 짠! 그대 이름은 반지름. 맞죠? 그럼 너의 길이는 루트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빼겠다에 몇 배? 2배, 베이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결국은 할선일 수밖에 없다. 네, 그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럼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제곱이, 또 조심해. 얘 곱하기 얘가 아니라 얘 곱하기 얘야. 그죠? 그럼 정리를 하면, 너의 제곱 그러니까 9 곱하기 4의 n-1은 차분히 가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2 루트 4n 아우 시원해라. 마이너스 4n-1이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요. 어차피 이렇게 정리가 되면
보통 활선 정리를 줄 때 이쪽 값을 모르고 주는 상태라면 이게 2차 방정식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식이 간단하게 주어져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조립제법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야 될 거라고. 그죠? 자,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이걸 4의 n-1로 뽑아낼 수 있지요? 그죠? 4의 n-1로 뽑아내면 잠깐만 2배고 잠시만요. CH 이거 2배. 그럼 이건 2 그냥 밖으로 빼고요. 요건 어쨌든 2의 n-1을 밖으로 빼는 게 어떠냐. 요거 통째로. 그럼 이거 속에 뭐 남니? 3. 그죠? 루트 3.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루트 3 이렇게 쓰고 2의 n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써줘도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2n. 그렇게 쓰고 가자. 여기를 루트 3 곱하기 2의 n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할선 정리는 2차 방정식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눈을 계속 굴리면서 이게 이 인수분해가 되나를 봐야 돼, 지금. 마이너스 9 곱하기 4의 n-, 이렇게 되나요? 은 0. 맞지? 그죠? 이 상태. 잘 썼나요? 3 루트 3, 3. 오! 조립해봐요. 근해 공식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냐? 이거 2의 n이긴 한데요. 봐봐. 여기는 곱이고, 안 되나? 안 되나? 잠깐만. 9에, 또 제곱이니까, 잠깐만. 9에, 잠시만요. 9에, 너. 3 곱하기 2의 n-1이죠. 여기. 너를 제곱했더니 9 곱하기 4의 n-1이야. 9 곱하기 4의. 맞지? 여기 잘못 쓴 거 아니죠? 그죠? 맞죠? 정리. 한번 써볼게요. 3. 안 되니? 어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은 4에 인승하고 2분의 3 루트 3 4에 인승하고 이거 4를 밖으로 빼자는 얘기인가 하나? 4분의? 다시 써볼게요. 4분의 9 4의 n 이렇게 쓰자는 얘기네? 이러면 되니? 맞아? 오, 그래? 얼마로 되죠 그러면? 2분의 3 루트 3 하나 잡히고 2분의 루트 3 하면 되나요? 그럼 두 개 곱하면 4분의 9 맞고 그쵸? 2의 n제곱 맞고 오 그러네. 선생님 근해 공식 써왔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자 봐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AN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3 2의 몇 제곱? n제곱일 것이다. 그러니까 루트 3에 2의 n-1이겠네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얘다. 음수는 나올 수가 없죠. 길이니까. 됐죠? 그냥 2차 방정식. 제일 쉬웠어야 될 2차 방정식에서 시간을 좀 잡아먹네. 루트 3, 2의 n-1. 오케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고 그 등비수열이 몇 항까지야? 4항까지 합을 구한 거니까 계산을 생략을 해도 되겠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작도 얘기를 했던 거야. 적, 수직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하일선은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 구조죠. 26번이고요. 넘어갑시다. 앞으로 가서 21번 갑시다. 21번.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21번이에요. 합성 이야기 겁나 많이 나왔고 접선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역함수를 다루는 킬러 문제는 수능에 잘 안 내. 재작년에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10월 모의고사에 딱 나왔어. 수능은 안 나왔어. 작년에 아예 그냥 흔적도 없었고. 자 그렇다면 내가 출제자라면 이때쯤 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많이 고갈됐잖아요. 합성도 너무 많이 썼고 킬러에서. 그리고 음함수 접선 관련 문제들은 이제 누구나 풀 수 있게 들어갈 거니까 나는 안 낼 것 같아. 그렇다면 역함수를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합시다. 자, 치워. 역함수를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 이쪽으로 가봐요. 이 문제는 역함수를 깊게 다루진 않았는데 참고 갑시다. 우선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y는 fx라는 함수가 우선은 연속함수라고 합시다. 뭐 미분 가능까지 강하게 잡을 거 없고요. 연속인 함수고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하자. 연속이고 1대1 대응이다. 딱 무슨 얘기? 그렇다면 너는 완벽하게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속이 아니어도 역함수는 존재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연속이면서 1대1 대응이다. 그랬을 때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뭘까요? 대칭에 관련된 얘기야. 얘들에 대한 교점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리고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y는 f 인버스 x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 두 함수의 교점 이야기를 비교해보자. 이건 동치가 아니라는 건 내가 많이 강조했어. 동치가 아니다. 동치가 아니다. 너와 너와의 교점이 되면 얘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되지만 너의 교점이라고 그래서 얘가 y는 x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동치가 되려면 주어진 함수는 증가만 해야 된다. 감소일 때는 안 된다. 그래서 반례를 든다면 요거 이제 안 되는 얘는 예를 볼게요. 뭐 이런 거죠. 하나. 무조건 마이너스 잡고 마이너스 1,2 정도 찍고 2, 마이너스 1 정도 찍고 1,1 찍고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여긴 직선, 뭐 저기는 곡선. 이렇게 연속이니까 뭐 미분 가능성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연속. 그럼 얘는 1:1 대응이야. 네, 맞지? 좌표를 아예 찍고 갈게요. 마이너스 1,2 느낌 잘 봐야 돼. 여기는 내가 2, 마이너스 찍었어. 대칭이요? 이 녀석의 역함수가 있다는 가정해야죠. 역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역함수를 그리면 네가 대칭이동이 되는 건 뻔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너 교점 생기고 이렇게 직선 파고들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서의 특징, 아 이거 안 되는 건 맞아. 근데 그것의 규칙이 뭐냐? 첫 번째 이야기요. 첫 번째. 주어진 함수 fx가 감소하는 연속함수라면 그 녀석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와의 그런 교점들은요, 우선 개수로 친다면 무조건 홀수계다. 몇 개? 홀수 개수가 나온다. 결과론적 얘기야, 지금 보면. 두 번째 이야기. 왜 그럼 홀수 개수냐? 이 녀석과 이 녀석과의 교점. 얘와의 교점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위에 있다. 이거는 이제 정하지 않은 거고요. 뭔 소린데? 대칭 위치에 있다고. 이게. 네가 대칭 이동해서 또 만나야 되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위치에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y는 x 위의 교점이 아니면 나머지 교점은 뭐란 얘기야? y는 x에 대해서 무슨 칭?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맞아?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요 이야기야. 종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 좀 주의할 점은 이건 이제 말로 가보면요. 역함수를 이런 고난도 문형에서 불러오는 이유는 역함수를 해석하기 위함이 아니야.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나 그 성질을 통해서 사실은 원함수를 분석하게 되어져 있다고. 그럼 얘의 결과는 뭐냐 이거죠. 얘의 결과는 y는 fx가 주어여야 돼. 널 분석하는 거라고. 얘는요. 봐봐. y는 x의 교점. 어쨌든 요거 1,1은 무조건 하나가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럼 홀수계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만 더 하면 y는 x 위에는 그냥 유일하게 하나다. 감소하니까. 그걸 기점으로 y는 x에 대해 대칭구로 잡히니까 무조건 홀수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대칭구조를 얘기한 거고 y는 fx는 이렇게 해보자. 너는 마이너스 1,2와 당연히 1,1과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대칭인 점을 얘가 지난다고 얘가. 당연히 역함수도 지나가. 그러니까 역함수는 언제나 원함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법은 역함수 자체를 미분한 게 아니라 결국 원함수를 미분해서 뒤집어 놨잖아. 그쵸? 그런 구조다. 이렇게. 거기다 이제 접선 얘기까지 좀 섞으면 이렇게 문제가 좀 만들어지고 뭐 주기얘기까지. 아무튼 여기서 뭔가를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이제는 그렇다. 역함수. 그럼 봐봐. 이런 역함수와의 관계에다가 거기다가 치환적분, 부분적분 할 일이 되게 많거든. 근데 안 되고 있다. 올해는 나온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21번. 이 정도까지 정리합시다. 요걸 이제 가지치기에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네, 21번 가볼게요. 잘 기억해줘. 이 별 얘기는 아닌데, 이거 나형에 이 문제를 내면 엄청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y는 x 위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막 이거 뭐 문제를 냈더니 여기까지만 냈는데도 문제를 못 풀어요. 아예. 아무튼 여기 문제 가봅시다. 21번. 나 지금 나형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틀렸다라는 결과를 얘기를 한 거죠. 혹시 또 오해할까봐. 자, 21번 가봅시다. 말 조심해야죠. 어떤 분 말 잘못했다가 완전 매장당했잖아. 21번이요. 자, fx 가볼게요. fx 2에 kx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에 이거 좀 차분히 풀게요. 마이너스 kx가 있다.
아, 근데 K를 음수로 줬어요, 선생님이. K를 음수로 준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 음수. 자, 그 녀석에 대해서 Y는 fx와 역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중에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함수를 평행이동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알파, 베타를 가지고 그 평행이동한 놈에 대한 역함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가서 지금은 해석이 안 될 거라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평행이동 전에 이 주어진 원함수와 이 주어진 원함수의 역함수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 상태고요. 얘를 이제 미분을 하겠지. 미분을 하면 K 2의 KX다. 그럼 플러스 K 2의 마이너스 KX다. 여기까지 썼나요? 아, 근데 K가 음수래.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놨네. 주어진 함수는 감소한다. 맞죠? 감소하고 한마디 더. X에다 0 집어넣어봐. 뭐 되니? 0이야. 맞아? 0이야. 0이라고 대답을 했거든, 제가 지금. 0이야. 원점이야. 그 다음 하나 더 가자. 대칭성 보이나? 지수 특징? 지금 보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얘가 그대로인데 너 부호만 바뀌고 얘 부호 바뀌고 얘는 그대로니까 다 뒤집어진 거죠?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고 원점을 지나고 감소하는 형태이기는 한데 이게 더함수까지는 사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얘가 지금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얘기를 한 걸 보니 필요한 부분이 좀 있네요. 얘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교점 개수를 좀 한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아, 그래? 이 힌트는 좋지만 그래서 이계 더함수까지 구하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계 더함수까지 구하자. 그럼 K제곱 2의 KX 그래프의 디테일을 위해서 마이너스 K제곱 2의 마이너스 KX다. 그럼 이제 K제곱을 묶으면 2의 K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X 이건 이게 0이 되는 걸 찾아보면 어떻게 되겠어? 2의 KX의 제곱이 1이 되는 거죠. 그럼 X가 0일 때니까 얘는 유일한 변곡점 하나를 가질 거야 정도를 바로 볼 수 있죠. 부호 좌우에서 바뀌는 게 너무 당연하고. 아, 그러면 너의 그래프에 우선 쓰지 마시고 개형을 좀 생각해 보면 원점을 지나면서 감소한다고 그랬고요. 0에서 변곡점인데 그럼 0을 여기다 슬쩍 대입을 해보면 어쨌든지 간에 2K니까 음수로서 살아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아볼 위볼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런 상태다. 라는 걸 좀 예측을 하는 게 어떨까? 왜요? 아, 왜기는 이 녀석과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노골적으로 잡아놓고 땡큐죠. 저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너가 Y는 X 위의 점 자체가 되고요. 무슨 층?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알파와 베타는 그냥 더하면 0이라고. 아, 그래? 디테일을 이제 살릴 수 있겠다. 그 얘기죠. 그릴 수 있겠다 이거죠. 이제 여기 지우고 공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지우고 여기다가 조금 더 크게 그릴 수 있다 이거죠. 짠. 짠. Y는 X. 별 필요 없어 보이지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별 필요 없어 보이지만 요거 중요하지.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 함수를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고 예측했으니까. 왜냐면 여기가 이 음수로 빠져야 되니까 여기가 아볼, 여기가 위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해서 너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네가 대칭 구조니까 이 자리를 뭐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그런 거야. 이거 헷갈리지 마 또. 알파는 음수예요 지금. 그럼 이 자리가 뭐니? 알파고 여기 뭐냐?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양수죠. 이거 조심해. 마이너스 알파야. 맞지? 알파가 음수로 지금 표현돼 있어. 이게 싫으면 베타 잡고 마이너스 베타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니들이 선택하면 돼. 알았죠? 그런 상태. 그럼 여기 봐봐. 베타라고 있었던 걸 그냥 뭐라고 쓸 거냐. 오히려 여기 마이너스 알파. 나는 헷갈려서 싫어. 그럼 베타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던가. 그건 니들이 마음대로. 근데 나 지금 알파를 선택을 했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되더라 라는 얘기야. 됐죠? 대칭. 그러니까 저걸 상식적으로 알면 여기까지 오는 게 내 생각에는 뭐 1분도 안 걸리죠 지금. 안 걸려. 오, 알았어. 거기까지.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상태로 가지 않고요. 이제 노란색을 한번 써볼게요. 뭐뭐뭐뭐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행이동이 아주 예쁘게.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왜 우리가 기존에 풀던 문제보다 내가 지금 회차들을 좀 쉽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관적이야 문제가. 읽으면서 풀린다고. F에 너를 뭐라고 쓸 건데 X 플러스 2알파라고 썼고요. 아, 베타에 맞춰주는 게 좋았겠네. 여기서 마이너스 2알파. 그럼 너는 X축으로 양수만큼 마이너스 2알파. 이게 결과적인 양수. 야, 뭐냐. 평행이동이 얘를 타고 움직인다고. 그렇지 않나? 문제를 어렵게 준 게 아닌 것처럼 보여야 돼, 지금. 딴 잡고
여기 또 알파 두 개, 알파 두 개 이렇게 잡고 가면, 이렇게 이제 그려놓으면,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 콤마 마이너스 2알파야. 그럼 주어진 함수를 얘를 타고 옮긴 거라고요. 그럼 그래프가 저 하얀 놈이 거의 그대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한 점을 더 그리면, 여기서, 다시, 이 자리,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가, 그림이 좀 잘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진다고, 제가. 그대로.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고 했어요. gx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gx라고 하자고 했어. 상징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 그렇다면 아까부터 계속 아껴놓고 있었는데 이놈을 평행이동한 게 그냥 y는 x를 타고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 아니야? 내 말이 맞니? 이게 누구의 역함수겠어? f의 역함수야. 그래서 f의 역함수를 뭐 다른 얘기 없으니까 h라고 써도 될까요? h라고 할게. h 안 썼지 지금 아무데도 없지?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너랑 다 평행이동으로 겹쳐지는데 그 평행이동이 그냥이 아니라 y는 x를 타고 이 중심의 점을 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거니까 쉽다고 지금. 됐지? 그럼 넌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러긴 그 역함수 gx에 대해서 주어는 gx야 하고서 왼쪽으로 가볼게요. 뭔가 방정식을 만들어놨는데 f는 원래 나의 함수고요. f 프라임 알파요. 알았어. 이거 수식을 구할 수 있죠. 5, k는 아까 거기 썼던 놈이고요. g 프라임 베타래. 여기서 잠깐만. g 프라임 베타는 어쨌든지 간에 좌우지단 간에 베타는 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자고 그랬지 지금. 그러니까 너는 g 프라임의 마이너스 알파더라. 야 그러면 잠깐 봐봐봐.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 이거 이 자리잖아. 이 자리에서 누구 파란 놈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 기울기나 예. 두 칸 가고서 여기서의 이 파란 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떨까? 같다고.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복잡하게 줘도 저 구조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너는 H에 뽕! 너란 말이지? H에 너. 그러면 H가 실제 F의 역함수라고. 역함수의 미분법이네. 역함수의 미분법. 그럼 넌 뭐가 되는 건데? 뭐가 되기는 F를 미분하겠다 이거죠. 여기다 뭐가 들어가? H의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 H의 마이너스 알파는 또 뭐야? 뭐기는 이거지. 마이너스 알파. 요거네.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네, 알파. 그지용? 아니, 다시. 왜? 야, H의 마이너스 알파나 F의 마이너스 알파는 그놈 아니야, 지금 여기.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다고? F 프라임, 땡큐. 알파라고. 문제 잘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니, 또 이거? 그지? 네, 됐어. F 프라임 알파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F 프라임 알파의 전체 제곱이 5K의 제곱이 되게 하는 알파가 됐던 K가 됐던 찾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라고. 이 방정식의 구조가 생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수식 정리인 거야. 사실 문제 모든 골조 설계는 다 끝난 거야, 이게. 그것만 해석을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좀 잘 봤다면 뭐 채 5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다 직관적으로 딱딱 보이니까,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 F 프라임 알파. 그러면 F 프라임 알파는 이 식을 좀 가져올게요. F 프라임 알파는 옆에다 쓰자. K 2에 K 알파 플러스 K 2에 마이너스 K 알파. 요게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요게 F 프라임 알파 그랬으니까 요게 어쨌든 F 프라임 알파다. 이렇게 이제 쓰여진 거고요. 쓰여진 건데 얘를 좀 제곱을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된다. 제곱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의 알파 자체가 이거 봐요. F의 알파는 그냥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죠?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알파다. 수식의 연결고리, 제곱, 규칙성. 더 곱셈 정리? 이런 게 좀 떠올라야 될 것 같아. F 알파는 2의 K 알파고,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의 알파고, 이거 마이너스 알파다. 그죠? 그 상태. 잡았다. 이 등식을 잘 보라고. 이게 K와 알파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이게 무슨 문제를 풀든지 간에 다문자식의 관계를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했고. 얘를 제곱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통째로 제곱한 식에 얘가 포함된다는 걸 안다면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고. 이제 써볼게요. 너를 제곱을 하면 어쨌든 K제곱은 밖으로 빠질 거니까 밖으로 뺄게요. 이거는 K제곱은. 그러면
요건 2에 2k 알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k 알파 하고 플러스 2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너의 제곱이라고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너를 제곱하면 이거죠. 얘를 제곱하면 그게 나온다라는 걸 이미 눈으로 확 읽었니? 얘들아?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k 알파 요게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2니까 그죠? 마이너스 2 맞지? 그죠? 그럼 요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2 마이너스 알파인가 이렇게? 그죠? 야 그게 네가 2 마이너스 알파야? 그럼 네가 k 제곱이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알파인가요? 아, 4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4 마이너스 잘못 말했네. 이거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죠. 쏘리. 요걸 제곱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4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어야 되는데 그지? 어디? 아 미안해요. 플러스 띠용. 네 됐어 여기까지. 근데 그게 5k 제곱이라고. 됐지? 정리하면 땅땅땅 알파의 제곱이 1인데 마지막까지 좀 조심해라. 알파 내가 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안한데 베타로 잡고 갈 걸 그랬다. 헷갈린다 야.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베타로 수정해서 다시 푸십시오. 알겠지? 순서 맞춰주려고 알파라고 했는데 헷갈리게 될 것 같아요. 부호가. 어쨌든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오히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다 구하셨습니다. 이제 다 구했어. 알파 값을 구했다. 근데 문제에서 원했던 건 상수 k의 값을 구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방정식 풀이에. 넣고 정리는 너희들에게 맡길게요. 그냥 2에 여기가 오히려 마이너스 k가 되겠고 마이너스 요 자리가 오히려 k가 되고 맞지? 여기가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양변에 2의 k를 곱해서 이거는 딱 떨어지지 않죠. 근해 공식 구하해서 k 값 찾으면 되는 거죠. 됐지?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겠다. 재밌는 문제였어요. 여긴 마무리 안 했어 지금. 어떤가요? 역함수 가지고 문제 만들기는 참 재밌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이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출제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야. 교점이 y는 x에만 있지 않은 상태로서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표현. 교육청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좀 살짝 변형했던 문제가 바로 21번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뒤로 갑시다. 20번. 여기까지. 재밌는 문제. 지우고요. 20번 갑시다. 몇 분이? 미안해, 자꾸 물어봐가지고. 32분이요? 선생님, 시계를 차고 왔는데 시계가 돌아가셨어. 밥을 안 주고가지고. 시계를 하루에 30번씩은 돌려줘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계에 밥을 안 줬어. 그럼 시계만 밥을 안 줬냐? 나한테도 밥을 안 줬어요. 선생님도 지금 멈출 것 같아. 나 지워. 자꾸 깜빡깜빡하네. 밥 먹이는 걸, 나한테. 지울게. 저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뭐지? 선생님 요즘에 그 인스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근데 학생들은 난 잘 팔로우하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은 날 팔로우하지 않아. 근데 선생님들이 많이 팔로우를 하길래 내가 역으로 선생님들이 팔로우하고 그냥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공간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분명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 근데 또 자랑하려고 또 이 카페 사진을 올린 거야. 그리고 위치도 태그하고 그다 막 쓴 거예요. 나 지금 청담동 어디에서 청담동이라는 키워드는 되게 핫하고 좋잖아. 청담동 어디에서 되게 중요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딱 올린 거예요. 갑자기 옆에서 누가 와 또롱또롱또롱 오더니 어떤 여자분이 혹시 당신이 정경 선생님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그 인스타에 팔로우 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글을 보고 두리번 하다가 비슷하게 생긴 애 찾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본 거야, 서로. 처음 본 건데 날 못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원래 인스타 사진은 잘 알아볼 수 없게 올리지 않니? 그죠? 나도 니들이 인스타에서 못 찾을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래서 되게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에그타르트. 많이 보신 거죠. 내가 에그타르트 되게 좋아하거든. 사진도 많이 올리고. 그거 이렇게 놓고 가시면서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응원합니다. 사실 젊은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 되게 유명해요.
너희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젊은 선생님들한테는 되게 유명해요. 선생님이 강의를 22년을 해오고 있거든. EBS 강의를 시작한 게 2007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선생님들 혹은 40대 마저도 가끔은 나를 거기서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EBS 강의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강의를 보고 공부를 했었어요 하면서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도 계셔. 이 나다오에도. 내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나한테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 강의를 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꾸로 얘기했죠. 제가 영광이에요. 이러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아무튼 이 응원합니다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이게 나이 들어서 고생이 많다 이 느낌과 정말 응원이다. 내가 왜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너무 부끄러웠던 거야. 아 내가 요즘 내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나? 그냥 응원합니다 선생님 너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동정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에그타르트 먹고 힘내라고 뭐 이런 느낌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너무 고마운 일인데 내가 쪼그라들어 있는 거지. 거기서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절대 멈추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다시 내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자존감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내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져 있었던 건가 봐. 사람의 응원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고 내 스스로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더라고. 자, 그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마음의 힘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 특히나 성적으로 너희들 지금 비교당하고 있고 원서 막 쓰고 그럴 때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하니 사실. 난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말을 못해요. 서울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너 어디 쓸래? 서울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아이고야 난리 나더라. 점점 나의 가치가 밑으로 깔리는 걸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거기까지는 싫은데 납치되는 느낌인데 저 사람은 자꾸 나한테 거기서 잘 가는 거라고 그래. 그러고서 수능 성적 얘기하고 너희들 얘기를 하고 하지만 잊지 마. 그건 그냥 점수잖아.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의 힘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정신승리의 표현은 아닌 거야. 내가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그에 합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의 최고여야 해.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배우고 있잖아. 내가 쪼그라져 있으면 니들도 쪼그라지는 거잖아. 난 절대 안 쪼그라들게요. 내 비록 이투스 1타도 아니고 말하면서 좀 그런데? 이투스 1타도 아니고 전국 1타도 아니야. 내 교실이 200명, 300명으로 가득 찬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는 최고였던 적이 있었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정말 열정적인 강사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강의실을 나가서 마지막 수능 끝난 이후에도 나는 강의를 할 거고 너희들이 기억하는 정영동보다 더 나아져 있을게요. 그걸 약속을 할게. 절대 쪼그라들지 말고 나도 안 쪼그라들 테니까 너희들 쪼그라들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 마찬가지야. 내가 A대학이 아니라 B대학을 갔어. 쪼그라들지 마. B대학이 아니라 C대학을 갔어. 자존감 상하지 마. 그냥 자신 있게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치고 달리면 돼. 합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합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타인이 나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어. 그거 기억하면서 20살 보내시고 21살 보내시고 22살 보내시면 너희들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언젠간 되어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선생님 나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남아있는 나날이 살아온 나날보다 작을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은데요. 아마 그렇게까지 못 살 것 같아. 하지만 선생님은 28살처럼 끝까지 살 거야. 선생님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너 몇 살이니? 저 28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28이야. 왜 그런지 아니? 난 이것처럼 살 거거든. 난 지금도 3시간 자. 죽을 것 같아. 체력이 안 따라주긴 하지만 28살처럼 살 거라고요. 자꾸 28살이라고 나오네요. 말이 새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선생님 열심히 하겠다. 내년엔 내 수업 듣지 마라. 너희들이 꿈을 찾고 자존감을 잘 찾아서 끝까지 잘 버텨내라.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20번 가보도록 합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20번 문제 봅시다. 요거 되게 독특한데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참고로 가도록 합시다. 아마 수능에는 안 나올 거다. 근데 왜 설명하냐?
주어진 도형의 규칙성 면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결국 삽입을 해봤어요.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 뽕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건 가형도 외워야 됩니까? 여기가 만약에 알파야 교점이 여기가 베타면 너를 둘러싸고 있는 S의 넓이 정도는 기억하죠. 3차 공식도 있고 4차 공식도 있는데 사실은 필수적으로 얘를 그냥 기억하는 게 가형으로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자, S는 6분의 2차 항의 최고 차의 개수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그냥 외우고 있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엔 선대칭이라고 했어. 뭐라고요? 선대칭. 만약에 3차 함수가 있다. 내가 기억하는 3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점대칭이야. 그래서 그런 3차와 2차의 점대칭과 선대칭을 사실은 초월함수에서도 확장해서 내가 점선대칭 설명을 계속 했었어. 적분 얘기하면서, 미분 얘기하면서. 아, 그래? 그래서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차 함수. 이게 중요한가요? 킬러에서도 나왔고 이미 사전기출 캐리하기 위해서 이거 활용한 킬러 문제도 한번 풀어드렸었어요. 1번. 자, 우선 얘한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칭. 이렇게 기억합시다. 대칭.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잠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y는 x제곱. x제곱이 아니더라도 이거 우선 좀 지워. 그냥 2차 함수가 있어. 잘 그려. 2차 함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그렸어. 그럼 아까 내가 넓이 얘기를 했지만 교점 두 개가 될 때 이 자리가 알파고 이 자리가 베타면 우린 보통 평균값의 정리라는 걸 배운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을 이은 이 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녀석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무조건 하나만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 얘가 중점이야. 이렇게. 이거 그때 했었거든. 그러니까 다시 너가 중점이라고. 아,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제 x제곱으로 설명할게. 일반화시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x제곱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이거죠. 베타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게 뭔데? 그게 뭐길지 너의 평균 변화일지. 그게 뭐랑 똑같은데? 그게 너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증명 끝나죠. 증명 끝나잖아. 맞아? 요걸 일반화시켜도 똑같아. 다시 2차 함수는 평균값의 정리 내에서도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았어? 됐어? 됐어? 이거 중요한 거라. 중요한 거다. 세 번째. 그렇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극선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잠깐만 이거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 자리를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요. 요 녀석 어머나 아이고야 씨 난리법석이야. 이 중점이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이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린다 이렇게. 잠깐만요. 이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려. 접선을 딱 그릴 수 있죠.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는데 결과물로서 이 접선이 교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아, 그래? 증명해야 되지? 이것도 y는 x제곱으로 증명합시다. 너의 접선은 y는 2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야. 두 번째 접선은 y는 2베타 x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x제곱만 잘 기억하면 돼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냥 교점을 구하시면 돼. 그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맞나 이게? 아,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니까 네 번째. 얘가 지금 물어보니까 거기 넓이지. 그 넓이라고. 그럼 잠깐만. 이쪽 넓이를 내가 S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너는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얘만 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알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두 개를 잘 연립하면 여기서 함수값이 나오겠죠. 그지?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너랑 같다라고 생각해봐. 2알파 x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2베타 x에다가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이거 얼마냐? 2 넘어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가 될 거고 지금 이거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갔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또 여기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게 맞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증명 끝났어. 우선 여기 맞아. 됐죠? 그럼 너의 함수값이 필요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 아니야? 대입을 해봐요. 그럼 y는 2의 알파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를 빼고 네가 알파 제곱이다. 시키는 대로 계속 갑시다. 그럼 이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2 곱해지니까 쑥쑥 지워지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끝났다. 얘인데 너의 함수값이 뭐란 얘기야?
알파 베타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봐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보니까 얘랑 얘랑 넓이 잘 비교해 보세요. 이 녀석의 길이가 그냥 밑변이고 내가 높이인데, 야, 이게 대칭이잖아. 얘의 높이나 쟤의 높이는 어떨까? 같죠? 왜 맞니? 그러니까 이 넓이랑 어떨까요?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갈게. 한쪽만 잘 구해서 2배 하면 된다고. 아, 왜? 밑변이고 얘가 지금 길이가 같잖아. 그럼 네 높이랑 얘 높이랑 같은 거잖아. 이거 같은 넓이야, 이거. 그러니까 한쪽 구해서 2배 한 다음에 얘를 빼면 네가 나오지. 그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좀 쉬워서. 아, 그래? 한번 써볼까요? 그럼 여기 봐. 이 자리가 뭐냐면 너랑 너랑의 대칭 위치니까 얘 함수 값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절반 위치야. 내 말 맞지? 그럼 거기서 얘를 빼면 2분의 알파 제곱에서 베타 제곱에서 알파 베타를 뺀 게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야. 밑변. 너의 높이는 얼마냐? 얘 높이는요, 이거의 반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래서 어쩔 건데? 거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제가 넓이인데, 재밌는 게 나오네? 봐봐. 요게 위쪽으로 들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죠? 2네? 맞아? 그럼 여기 얼마야? 8분의? 잠깐만. 2분의? 그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맞죠? 8분의 1이고, 요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몇 제곱이니? 세제곱이다, 이거야. 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잠깐만. 너한테서 얘를 뺐어. 그쵸? 어쨌든 8분의야. 아, 맞죠? 이게 얘라고. 그럼 전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전체의 넓이는 얘 2배 할 거니까 4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죠. 맞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요만큼의 넓이를 t라고 하고 너를 s라고 하면 s랑 t를 더한 게 지금 4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 거거든요. 맞냐? 그럼 t는 어떻게 돼? t 4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서 요거 뭘까요? s 6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지금 1인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뺀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 얼마 나와? 4, 3, 12, 3, 2 맞나요? 4, 3, 12 분의 3에서 그럼 12분의 1인데? 야, 뭔 일이 벌어진 거냐? 뭔 일이냐 이거? 너의 반이다. 됐다 이제. 얘의 반이다. 자, 뭘 기억해주면 좋냐면 너의 넓이에 얘가 반인 걸 사실은 증명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쵸? 다시 이 녀석의 넓이의 반이야. 따라서 결론. 일반적인 2차 함수에서 항상 할 수 있는 이야기.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를 얘가 양이 됐든 음이 됐든 끊었어. 그럼 이 녀석이 너랑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위치가 너랑 너랑의 중점이야. 중점이 얘들의 접선과 만나는 위치가 일치돼. 그럼 이렇게 만나는 녀석을 t라고 하고 너 s라고 하면 t는 맨날 s의 절반인가 봐. 2대 1이라고 이게. 맞아? 그럼 전체 넓이는 너의 2분의 3이고. 됐죠? 여기까지. 우선은 여기까지. 2차 함수의 기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문과 쪽에서는 오히려 강의를 안 해요, 나 이건. 우리 문과 쪽에서는 강의를 안 한다. 자, 그래 20번 이제 가볼게요. 지우자. 좀 길게 설명을 했고. 이렇게. 그럼 이런 류의 문제에서 그럼 쟤를 아느냐 모르냐기보다 저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건 좀 그래서 설명을 했어. 얘보다 중요한 게 있지. 뭐가 있냐면 저 그림에서 얘가 지금 이걸 등비급수로 만들었다고. 첫 항의 넓이는 저 계산법을 통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 얘가 맞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첫 항 기준으로 두 번째 작도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규칙이 뭔지 알아서 비율을 다른 형식으로 볼 수 있냐. 기존의 문제랑 많이 다르죠. 자, 문제 봐봐. 결국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얘가 fx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래. 그런 상태고 이 자리에서 여기 a1이 있고 a2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그냥 x좌표의 차가 6이 됐다라고 표현했어. 직접 줬었어요. 이쪽과 이쪽에 위치가 있는데 너를 내가 그냥 x1이라고 하고 너를 x2라고 할게. 둘 사이의 차이가 6이래. 내가 맞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접선을 그려서. 그럼 이게 중점이라고 이게. 중점에서 네가 만나게 되어져 있어.
너의 넓이 이야기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넓이는 그냥 6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원래는 36이다. 근데 그 녀석의 절반이니까 얘가 18이라고 우선 첫 번째 어두운 부분은 18이다. 맞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냐가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봐봐. 이 점에서. 그지? 요점. 봐봐. 베타 1의 기준에서 그 위로 그려져 있는 너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쫙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만나는 여기를 S2라고 하자고 한 거냐? 내 말이 맞니? 그죠? 얘의 넓이는 뭐라고 쓸 거냐 이거죠. 너랑의 차이가 얘랑 얘랑의 차이가 이제 3이죠. 맞지? 반 됐다고 반. 3이죠. 그러면 얘는 6분의 1에 뭐라고 써줘야 돼? 3의 세제곱. 맞아? 그럼 이거 얼마 나오냐? 다시 할게요. 그냥 6분의 1에 3의 세제곱이고 그 녀석을 얼마 하라고? 2로 나누라는 얘기잖아. 내 말 맞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4분의 9인가요? 내 말이 맞아. 그치? 그러면 18이라는 녀석이 4분의 9가 된 건가? 이거 비율은 어떻게 되냐? 8분의 1이야. 맞아? 8분의 1이고 8분의 1. 그냥 넓이니까 이게 그냥 4분의 1이 나오나 16분의 1이겠구나가 아니라 저 규칙에 따라서 얼마? 8분의 1이 나왔다고. 그리고 또 조심할 게 있어 마지막에. 이게 S가 첫 항부터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지 지금. 첫 항을 뭘로 잡아야 돼? 야 네가 첫 항이야. 18이라고 쓰지 말고. 그래서 1-8분의 1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됐죠? 어떤 규칙으로 얘들이 잡아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됐죠? 좀 되게 독특한 문제였고 20번의 답은 지금처럼 정리하시면 된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시고요. 19번은 식 정리하는 건데 방정식을 잘 만드셔야 된다 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옆에다 써. 지수 방정식이야. 그냥 써. 미안. 로그 방정식이야. 라고 써. 로그 방정식. 한 줄만 갑시다. 19번. 어디? 왜?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19번 갑시다. 19번. 로그가 있다. AN이 있다. SN이 있다. 잘 풀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로그 여기 2가 있다. 이게 SN인가요? SN 플러스 2가 있다. 2가 있다. 이게 있다. 보고선 뭐야 라고 생각하면 진짜 뭐니? 이거 로그 방정식이라고요. 등식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로그 방정식을 풀 때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했었냐고. 교과서에서 밑을 통일하고 지수를 비교하죠. 진수를 비교하죠. 내가 맞니? 여기 밑을 통일할 건덕지가 없잖아. 맞아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여기 2가 있네. 가자. 밑변환 공식이에요. 밑변환 공식으로 밑을 A로 통일하거나 너로 통일하고. 근데 얘로 통일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밑이 2인 녀석으로 통일하겠다. 그게 이야기의 시작인 거야. 딱 교과서 수준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로그.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방정식을 그렇게 풀었다고. 로그 2에 AN이라고 놓고 너를 그럼 이게 억지로 간 게 아니라 반드시 교과서가 설명한 순서대로 가고 있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놓으면 얘 같은 경우는 로그 2에 2분의 SN 플러스 2분의 1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한 줄만 더 쓴다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SN 플러스 2 전체 빼기 1이 될 거니까 이 경우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너를 뭐 A로 치환하고 너를 S로 치환한 다음에 A와 S에 관한 등식을 만들어서 정리해서 방정식을 풀겠다. 이렇게 가면 결국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별거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만 보면 별거죠. 혹시나 여기서 뭘 해야 될지 깜깜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밑을 통일하겠다. 방정식 만들겠다. 나머지는 좀 생략을 합시다. 넘어가요. 가시고 몇 분인가요? 지금 54분. 하나 풀 시간 남았네. 이거 15번을 골라야 되나? 16번을 골라야 되나? 15번을 고를 건데요. 15번이 그림이 좀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삐뚤어져가지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삐뚤어져서 좀 이상하다, 그림이. 다시. 하나의 포인트만 좀 기억할게요. 이거 결국 약간 내신형을 좀 띄고 있기는 한데 괜찮은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왜 괜찮은 거냐면 우리가 딱 1학년 수준에서의 기본 약속들이 있었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고정을 하겠다. 딱 1학년 수준이야. 그랬을 때 이 L이라는 직선 기반으로 해서 L에 어떤 동점이 있다.
라고 할 때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성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칭 이동으로 배웠거든. 맞죠? 대칭 이동 직진이야. 대칭 이동 직진 교점 잡는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최소의 길이를 찾을 때는 대칭. 왜 그러니? 이거 합동성질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주어진 그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칭성을 확보할 거냐 정도를 1학년 수준에서 기억했어요. 얘들 사실은. 1학년 수준에서. 그럼 다 봐봐 이거. 자, 5A가 3이래요. 5A가 3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B가 얼마라고 돼 있니? 5B가 4라고 돼 있죠. 이렇게. 좀 길게. 그러니까 여기가 5,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각을 반을 나눴어. 각의 이등분선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들죠. 됐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점 P가 A를 출발해서 뽕뽕뽕 자타시 5A는 3, 5B는 4, AB와 만나는 점은 C, 두 점 P가 A, B에서 출발해서 OB와 OC의 두 점 X, Y를 거쳐서 B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근데 AOB의 이등분선, AOB 이등분선 그러니까 여기가 3대 4로 내분하겠죠. 이렇게. 딴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인가? 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얘가 여기 들렸다가 얘한테 가는 거지 지금. 다시 여기 들렸다가 얘한테 가는 거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들렸다가 오니까 이 위치와 이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뭐였을까요? 너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놓고 그거 시작이 되죠. 최단기를 따져야 되니까. 그럼 대칭 이동을 해. 그런 상태. 두 번째는요. 얘지 얘. 내가 타고 들어가는 놈. 근데 이 문제는 이쪽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대칭 이동돼야 된다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볼 때 되게 놀라웠던 게 이거예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줬을 때 왜 이걸 이등분으로 줬는지 이제서야 좀 알겠다. 얘를 여기다 접으면 요렇게 같은 길이만큼 접히겠지. 다시 너를 얘한테 통째로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럼 다시 A를 너에게 대칭 이동한 걸 A 프라임, 너를 대칭 이동한 걸 그냥 B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야 되는 거죠. 봐. 요거죠, 여기서. 왜요? 너랑 길이가 똑같아. 맞아? 이쪽하고 길이가 똑같아.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그냥 내 길이야. 여기 봐봐. 이게 대칭, 너랑 길이가 똑같다고. 이해되니? 다시. 얘랑 합동, 얘랑 길이가 똑같아, 이 상태.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이야. 근데 여기 잘 보라고. 너를 왜 대칭 이동했냐고. 이게 B에 대해서 B가 여기로 뒤집어져야지 합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니들이 찾는 뽕뽕뽕의 길이는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꺾이지 않게 직진. 맞니? 이게 근데 어디 수준이야? 이게 1학년 거. 어디 거? 1학년 거. 괜찮아? 됐죠? 다시. 얘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과 만나는 점 대칭. 맞아? 이 점이 포함된 위치를 너에 대해서 대칭, 이 끝점이 대칭 이동돼야 된다고. 내가 끝나는 점이 이 앞에서 만나는 점에 대해 대칭 이동이라고. 다시요. 시작점이 얘잖아. 얘가 만나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끝나는 점이 얘니까 얘가 시작됐던 여기 오는 점 기준으로 얘를 대칭 이동시켜야 된다고.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너 대칭 이동시키고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키고 일직선. 근데 얘가 그 길이를 5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얘 대칭 이동하니까 4야. 여기 3이니까 여기가 직각이지. 맞아? 그럼 거기가 직각이니까 얘는 뭐가 돼? 45도죠. 내가 몸으로 봤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AB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AB가 어디야? 얘. 이제 얘 물어본 거지. 그럼 네가 4고 네가 얼마? 이게 3이고 이게 4고 네가 45도를 찾아준 거야. 문제는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마지막에. 이거 찾아라. 코사인 법칙. 됐죠? 다시. 이게 대칭 이동 됐으니까 4야. 너는 그냥 대칭 이동 했으니까 원래 3이야. 그럼 네가 5라고 준 건 널 직각으로 준 거야. 근데 이거 대칭 이동 했으니까 너의 반이야. 45도야. 내가 찾으라는 건 45도의 길이와 두 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너. 코사인 법칙. 마지막 순간이 잘 만들어졌네. 이렇게. 우리가 기하 벡터가 지금 없어가지고요. 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 이런 문제도 의미 있겠다. 사실은 기하 벡터에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평면 벡터 문제들이 사실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15번이었고요. 16번은 안 할게. 근데 대신 요거 기출 변형한 건데 답은 좀 정해져 있고요. 요거 하지 마. 잠깐. 그런 류의 문제는 독립 이야기 할 때 이거 쓰지 마. 요거. 쓰지 마가 아니라 이거 쓰면 불편해. 이게 뭐 썼어야 될까요? P. 정의 써야지, 정의. 독립은. 이게 되든 변치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면 이제 홀수가 되라는 일이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딱 반이 홀수가 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은 짝수밖에 답이 없다. 1분 컷쳐야 돼. 알았죠? 여기까지. 정의를 써라라는 당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3주, 4주차는 요거보다 문제가 조금 어렵다를 감안하고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과제 다 받았나요? 과제 받았니? 못 받았죠? 잠깐만. 네, 수고했습니다. 끝났어요? 네.